쓸모없는 년. 5년 동안 뭘 해먹었는지 애 하나 못 낳고. 최금자가 며느리 유진의 뺨을 때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유진은 바닥에 무릎 꿇은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는 복수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몰랐죠. 자신이 모욕하고 있는 이 여자가 한성그룹 회장의 외동딸이라는 것을, 그리고 곧 자신들의 회사 전체가 그녀 손에 넘어갈 거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한유진이 이혼 합의서 마지막 장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탁! 묵직한 소리가 법무사 사무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모든 절차가 끝났습니다. 법무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들어 맞은편에 앉은 강우혁을 바라봤습니다. 우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그래도 5년이나 함께 살았는데 이제 남남이죠.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우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렇게 매정하게 나올 필요는 없잖아. 서로 좋게 헤어지는 거. 좋게요? 유진이 웃었습니다. 그 웃음에는 지난 5년간 쌓인 모든 굴욕과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저를 어떻게 대했는지 벌써 잊었나요? 당신이 어떻게 저를 무시했는지도요? 우혁이 머리를 긁으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건 어머니도 처음엔 좀 그러셨지만 됐어요. 이제 끝이니까. 유진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법무사가 서류 봉투를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부인, 이혼 확인서는 3일 후에 나옵니다. 감사합니다. 유진이 봉투를 받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혁이 망설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나중에라도 연락하면. 안 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하며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5년간의 결혼 생활이 완전히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유진의 마음속에는 복수에 대한 의지가 불타올랐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야. 유진이 차에 올라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백미러로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굴복하지 않을 여자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한성그룹 본사 최고층에 위치한 회장실. 한 회장이 저녁 식사를 마치고 서재에서 신문을 읽고 있었습니다. 똑똑.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들어와. 한 회장이 말했습니다. 유진이 두꺼운 파일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유진아, 이혼 절차는 다 끝났구나. 한 회장이 신문을 내려놓으며 딸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리고 아버지께 보여드릴 게 있어요. 유진이 파일을 아버지 앞에 놓았습니다. 한 회장이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이게 뭐냐? 대성물산 재무제표와 경영구조 분석 보고서예요. 제가 결혼 생활 동안 은밀하게 작성한 거죠. 한 회장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보고서를 꼼꼼히 살펴보던 한 회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 정도라면 완전히 부실하죠. 최금자 이사장이 얼마나 회사를 망쳐놨는지 다 들어있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한테 뭘 원하는 거냐? 대성물산을 인수하고 싶어요. 완전히요. 한 회장이 딸을 빤히 바라봤습니다. 복수가 목적이냐? 복수를 넘어선 자기 증명이에요. 제가 얼마나 제대로 된 사람인지 보여주고 싶어요. 유진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한 회장이 보고서를 다시 넘겨봤습니다. 자금이 얼마나 필요하냐? 무제한으로 부탁드려요. 그리고 최고 수준의 M&A 팀도 필요해요. 큰 판을 벌이겠구나. 한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혼과 동시에 인수를 추진하는 게 가장 좋은 타이밍이에요.
법적으로도 정치적으로도요. 그래, 알겠다. 네가 총책임자가 되어라. 한 회장이 결정을 내렸습니다. 유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대신 실패하면 모든 책임은 네가 져야 한다. 물론이죠. 유진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성물산 본사, 유진이 한성 M&A 전략팀 팀장 한유진이라는 명함을 가지고 회사에 들어섰습니다. 한성그룹 법무팀이 밤새 완벽한 위장 서류를 준비해둔 덕분이었습니다. 로비에서 유진을 본 직원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사람이 한성에서 온 팀장이래. 회장님 비선 조직이라던데. 뭔가 심상치 않아 보여. 유진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좋아. 이미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네. 13층 임시 사무실에 도착한 유진을 M&A 팀원들이 맞이했습니다. 팀장님, 오늘부터 실사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조심스럽게 움직이세요. 우리가 여기 온 이유를 아무도 눈치채면 안 돼요. 유진이 팀원들에게 지시했습니다. 회계부서부터 접촉해보죠. 한 팀원이 말했습니다. 그런데 팀장님, 벌써 소문이 돌고 있어요. 우리를 경계하는 분위기예요. 오히려 좋아요. 그럼 더 방심하겠죠.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열리며 최금자가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정장을 입은 최금자가 유진을 보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 유진이 아니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 이제 한성 M&A 전략팀에서 일해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최금자의 눈빛이 차갑게 변했습니다. 그래, 우혁이 알고 있니? 모를 거예요. 저희 이혼했거든요. 최금자가 당황한 기색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뭐라고? 이혼을 했다고? 네. 어제 모든 절차가 끝났어요.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금자가 유진을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그런데 하필 우리 회사에 와서 일하는 거야? 회사 일과 개인적인 일은 별개죠. 전 그냥 제 일을 할 뿐이에요. 최금자가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우혁이 입지 다지려고 이러는 거구나. 유진이 최금자의 오해를 그대로 두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착각이 도움이 될 것 같았거든요. 그럼 열심히 해. 우리 회사가 어떤 곳인지 똑똑히 보고 배워. 최금자가 비꼬는 투로 말하며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유진이 작게 웃었습니다. 팀장님, 저분이 최금자 이사장이시죠? 한 팀원이 물었습니다. 맞아요. 우리의 첫 번째 타깃이죠. 이미 우리를 의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진짜 목적은 모르고 있어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게 놔두세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유진이 이끄는 M&A 팀이 본격적인 실사 작업에 들어간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대성물산의 골문 상처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팀장님, 이거 보세요. 김 과장이 서류 뭉치를 들고 유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뭘 찾았나요? 강우혁 상무가 주도한 신규 사업 프로젝트인데 뭔가 이상해요. 유진이 서류를 받아 살펴봤습니다. 숫자들이 전혀 맞지 않았습니다. 이 계약서들을 자세히 봐요. 프로젝트 자금 500억 원이 어디로 갔는지 추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습니다. 유진이 혼자 남아 서류를 더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허위 계약이 분명해. 그리고 이 리베이트 내역들. 바로 그때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최금자가 성큼성큼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유진 팀장 나와. 최금자가 명령조로 말했습니다. 유진이 차분하게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시죠?
회의실로 와. 할 말이 있어. 최금자가 앞장서서 나갔습니다. 유진이 뒤따라 회의실에 들어갔습니다. 문 닫아. 최금자가 말했습니다. 유진이 문을 닫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가 여기서 뭘 하려는지 다 알고 있어. 최금자가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하고 있을 뿐이에요. 제 일이라고? 우리 회사 구석구석을 파헤치는 게 내 일이야? 최금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실사 작업은 M&A의 기본이죠. 문제가 있으시다면 한성그룹 본사에 직접 말씀하세요. 유진이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최금자가 책상을 손바닥으로 탁 쳤습니다. 이제부터 너희 팀의 접근 권한을 축소할 거야. 중요한 문서들은 못 보게 할 테고. 그러시겠다면 어쩔 수 없죠. 유진이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최금자가 더욱 화가 났습니다. 네가 뭔데 이렇게 당당해? 우혁이랑 이혼한 주제에. 이혼과 업무는 별개 문제 아닌가요? 유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최금자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좋아, 어디 한번 해봐. 내가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알게 될 거야. 최금자가 회의실을 나가며 문을 쾅 닫았습니다. 유진이 혼자 남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접근 권한을 막는다고? 그럼 다른 방법을 써야겠네. 그날 오후 유진이 회계팀 박 대리를 따로 만났습니다. 회사 근처 카페에서였습니다. 팀장님, 이렇게 따로 만나시다니. 박 대리가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조용히 확인하고 싶은 게 있어요. 강우혁 상무 프로젝트 관련해서요. 그런데 그거 지금 열람 금지 상태예요. 박 대리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저도 알아요. 하지만 박 대리님이 그 프로젝트 담당이셨잖아요. 기억나는 게 있을 텐데. 유진이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사실 이상한 점이 많았어요. 박 대리가 주변을 둘러보며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떤 점이요? 프로젝트 자금 대출받을 때 담보로 잡힌 게 회사명의 부동산이었어요. 상무님 개인 사업인데 회사 자산을 담보로 쓴 거죠. 유진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그거 완전히 배임이네요. 맞아요. 그런데 이사장님이 직접 승인하셨어요. 박 대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증거 자료가 있나요? 제 개인 컴퓨터에 백업해뒀어요. 혹시 몰라서요. 그 자료 좀 볼 수 있을까요? 유진이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박 대리가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일 USB에 담아서 전해드릴게요. 고마워요. 정말로. 다음 날 유진이 확보한 자료를 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강우혁의 배임 행위가 생각보다 훨씬 심각했습니다. 이 정도면 횡령 수준이네요. 김 과장이 서류를 보며 말했습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해외 거래처와의 계약서를 보세요. 유진이 다른 서류를 가리켰습니다. 이 회사 알아봤는데 최금자 이사장 친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진짜요? 네. 그런데 계약 금액이 시세의 3배예요. 완전히 특혜죠. 팀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팀장님, 이 정도면 언론에 제보해도 되지 않을까요? 한 팀원이 제안했습니다. 그래요. 이제 여론전을 시작할 때가 됐네요. 유진이 결심을 굳혔습니다. 며칠 후 경제신문에 대성물산의 부실 경영 기사가 실렸습니다. 최금자가 유진의 사무실로 달려왔습니다. 네가 했지? 언론에 흘린 거. 최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는 모르는 일이에요. 유진이 시치미를 뗐습니다. 거짓말 마. 이 기사에 나온 내용들 네가 아니면 누가 알겠어? 혹시 내부 고발자가 있는 건 아닐까요? 유진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최금자가 벌벌 떨었습니다. 너 때문에 주가가 반토막 났어. 어떻게 책임질 거야?
제가 왜 책임져야 하죠? 잘못한 게 있으시면 스스로 해결하세요. 바로 그때 강우혁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우리 좀 얘기하자. 강우혁이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 말 없어요. 유진이 냉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래도 옛날 정 때문에 내가 나중에 회장이 되면 너를 다시 우리 집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강우혁이 어리석은 제안을 했습니다. 유진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정말 한심하네요. 지금 상황이 뭔지도 모르시나 봐요. 무슨 말이야? 곧 이사회에서 배임 혐의에 대해 논의할 거예요. 증거도 충분히 확보했고요. 유진이 차가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강우혁과 최금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우리를 고발할 생각이야? 최금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이미 했어요. 임시 주주총회 소집 신청도 넣었고요. 유진이 폭탄 선언을 했습니다. 이 미친, 네가 뭔데 우리 회사를. 최금자가 유진에게 달려들려고 했습니다. 그때 보안요원이 들어와 최금자를 말렸습니다. 이사장님 진정하세요. 이 여자가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해. 최금자가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도망갈 곳도 없고요. 유진이 최종 통보를 했습니다. 최금자가 주저앉으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유진아, 제발. 우리가 잘못했어. 용서해줘. 5년 전에 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하세요? 이제 그 대가를 치를 시간이에요. 유진이 냉정하게 말하며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전쟁의 승부는 이미 결정된 것 같았습니다. 임시 주주총회 소집 공고가 나간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유진이 사무실에서 최종 인수 준비를 점검하고 있었습니다. 팀장님, 지분 확보는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김 과장이 보고했습니다. 좋아요. 이제 며칠만 더 지나면 모든 게 끝나겠네요. 유진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급하게 문이 열리며 박 대리가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큰일 났어요. 박 대리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윤재민 상무가 귀국했어요. 지금 이사회실에 있어요. 유진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윤재민이 누구죠?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강우혁 상무의 외삼촌이에요. 해외 지사를 총괄하고 있는 사람이고요. 박 대리가 설명했습니다. 해외에 있는 사람이 왜 갑자기? 유진이 불안한 마음에 중얼거렸습니다. 바로 그때 사무실 전화가 울렸습니다. 김 과장이 받았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김 과장이 전화를 끊고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이사회에서 팀장님을 부르시래요. 유진이 마음을 가다듬고 이사회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낯선 남자가 회의 테이블 맨 끝에 앉아 있었습니다. 윤재민이었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그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유진 팀장이시군요. 윤재민이 천천히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진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는 윤재민입니다. 이 회사 해외 사업부를 담당하고 있죠. 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없는 사이에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더군요. 윤재민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최금자가 옆에서 입을 열었습니다. 재민이 오빠, 이 여자가 우리 회사를 망치려고 해요. 조용히 해, 금자야. 윤재민이 최금자를 제지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한성그룹 회장님의 따님이시죠? 유진이 놀라며 윤재민을 쳐다봤습니다. 어떻게? 제가 모르는 게 없어요. 당신의 복수심은 예측 가능하지만 제 탐욕은 예측 불가능합니다. 윤재민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곧 알게 될 거예요. 윤재민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한성그룹이 과거에 환경 규제 문제로 곤란을 겪었던 일 기억하시나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언론이 알면 흥미로워할 것 같은데요. 윤재민이 위협적으로 말했습니다. 협박하시는 거예요? 협박이 아니라 경고죠. 더 이상 우리 회사에 손대지 마세요. 윤재민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유진이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다음 날 경제신문 일면에 충격적인 기사가 실렸습니다. 한성그룹 과거 환경 오염 은폐 의혹. 유진이 신문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팀장님,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윤재민 짓이에요. 유진이 이를 악물며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추가 자금 조달을 위해 만나기로 한 금융기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현재 상황으로는 대출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갑자기 왜 그러세요? 유진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한성그룹 관련 이슈 때문에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서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유진이 좌절감에 책상에 머리를 묻었습니다. 팀장님, 다른 곳에 문의해 볼까요? 소용없어요. 이미 다 막혔을 거예요. 바로 그때 박 대리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팀장님, 우리 편이었던 주주들이 지분을 팔고 있어요. 뭐라고? 유진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윤재민 상무가 더 높은 가격을 제시했나 봐요. 유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모든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윤재민이 주요 주주들을 모아놓고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여러분, 한유진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입니다. 윤재민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회사를 운영하면 어떻게 될까요? 회사가 망할 게 뻔하지 않습니까?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면 저는 이 회사를 20년 넘게 지켜온 사람입니다. 해외 사업도 성공적으로 이끌어왔고요. 맞습니다. 윤 상무님이 더 믿을만해요. 한 주주가 말했습니다. 그렇다면 저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회사를 다시 일으켜 세우겠습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편 유진은 혼자 사무실에 남아 있었습니다. 창문을 모두 가리고 어둠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 윤재민이 이렇게 강한 상대일 줄은. 유진이 자신을 자책했습니다. 너무 자만했나? 너무 쉽게 생각했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유진아, 상황이 좋지 않다고 들었다. 죄송해요, 아버지. 제가 실수했어요.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포기할 생각이냐? 아니요. 절대 포기 안 해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럼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한다. 지금 방식으로는 안 돼. 네, 알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유진이 깊게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본만으로는 윤재민을 이길 수 없어. 다른 무언가가 필요해. 유진이 과거 인맥들을 떠올려 봤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서준. 해외 유학 시절 함께 창업 경진 대회에 참가했던 그 사람. 혹시 서준이라면. 유진이 오랜만에 희망을 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유진이 인터넷에서 서준을 검색해 봤습니다. 놀랍게도 그는 지금 혁신 기술 스타트업의 대표였습니다. 웨이브 테크, 대규모 투자 유치 성공. 기사를 읽어보니 서준의 회사가 상당한 성과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이 오랜 고민 끝에 서준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준 씨인가요? 저 한유진이에요. 유진? 정말 오랜만이네. 어떻게 지냈어? 서준의 목소리가 반가웠습니다. 실은 도움이 필요해서 연락했어요. 만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언제가 좋아? 내일 어때요? 좋아. 시간 알려줘. 전화를 끊고 유진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강남의 한 고층 빌딩 카페. 유진이 창가 자리에 앉아 서준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유진이 고개를 돌리자 서준이 밝게 웃으며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정말 오랜만이야. 유진이 일어나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그런데 많이 지쳐 보이네. 무슨 일 있었어?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앉아. 긴 이야기야. 유진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서준이 자리에 앉자 유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이혼했어. 이혼? 언제? 서준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얼마 전에.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지금 전 남편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를 인수하려고 하는데 유진이 지난 몇 주간의 모든 일을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굴욕적인 결혼 생활부터 복수 계획, 그리고 윤재민의 등장까지. 윤재민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강한 상대구나. 서준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자만했나 봐. 돈만 있으면 다 된다고 생각했어. 유진이 자책했습니다. 아니야. 내 전략 자체는 완벽해. 다만 예상치 못한 변수가 생긴 거지. 서준이 위로했습니다. 그래서 너한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해.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도움이라면? 웨이브 테크가 대규모 투자 유치에 성공했다고 들었어. 혹시 나한테 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을까? 서준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금 지원은 문제없어. 하지만 단순히 돈만 주는 건 의미가 없을 것 같은데. 무슨 뜻이야? 우리 기술을 함께 활용하는 건 어떨까? AI 기반 공급망 최적화 솔루션 말이야. 서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게 대성물산에 도움이 될까? 물론이지. 제조업체들의 물류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어.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쟁력이 생기는 거야. 유진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윤재민은 전통적인 방식만 알겠네. 기술 혁신으로 승부하면 이길 수 있을 거야. 정확해. 그리고 나한테도 좋은 기회야. 대기업과의 파트너십이니까. 서준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조건이 있을 텐데. 인수가 성공하면 한성그룹 계열사를 통해서 우리 기술을 5년간 독점 적용하는 거야. 그리고 투자 금액의 2배는 보장해줘. 좋아. 충분히 공정한 조건이야.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작전을 다시 짜보자. 서준이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일단 자금 문제부터 해결해야겠네. 국내 금융기관들이 다 막혔다고 했지? 응. 윤재민이 압력을 넣은 것 같아. 그럼 해외로 가자. 내가 아는 제3국 금융기관들이 있어. 서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정말? 가능해? 물론이야. 환경 이슈 같은 건 해외에선 별로 신경 안 써. 유진이 처음으로 밝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기술 도입 계획도 구체적으로 세워야겠어. 대성물산 직원들한테 희망을 줘야 하니까. 맞아. 구조조정이 아니라 혁신을 통한 성장이라는 메시지를 보내야 해. 두 사람이 열심히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유진아, 이 일이 끝나면 너는 뭘 할 거야? 서준이 문득 물었습니다. 글쎄,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복수에만 매달려 살았거든. 유진이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복수가 끝나도 인생은 계속되잖아. 새로운 목표도 필요하고. 서준의 말에 유진이 깊게 생각했습니다. 너 말이 맞아. 이제는 나 자신을 위해 살아야겠어. 그래. 그리고 너 혼자 하지 마. 내가 도와줄게.
서준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이 오랜만에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며칠 후 서준의 도움으로 해외 자금 조달에 성공했습니다. 동시에 웨이브 테크 직원들이 유진의 M&A 팀에 합류했습니다. 팀장님, 이제 윤재민을 상대할 준비가 됐네요. 김 과장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재민도 가만히 있지 않을 거야. 유진이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며칠 후 윤재민의 반격이 시작되었습니다. 팀장님, 웨이브 테크 경쟁사에서 갑자기 대규모 투자를 받았다는 소식이에요. 박 대리가 급하게 보고했습니다. 윤재민 지시군. 유진이 이를 악물었습니다. 서준 씨한테 연락드릴까요? 아니야. 내가 직접 말할게. 유진이 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아, 윤재민이 너희 경쟁사를 지원하고 있어. 알고 있어. 벌써 소문이 돌더라. 서준이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 사업에 지장 없을까? 걱정 마. 우리 기술이 더 뛰어나거든. 오히려 경쟁이 생겨서 더 발전할 수 있을 거야. 서준의 자신감이 유진을 안심시켰습니다. 고마워. 이런 일까지 감수하게 해서. 우리가 이미 한 팀이잖아. 같이 이겨내자. 서준의 말에 유진이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이런 든든한 동료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런데 윤재민이 더 큰 공작을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어. 그럼 우리도 더 큰 카드를 준비해야겠네. 유진이 결심을 다졌습니다. 대성물산 핵심 인력들을 우리 편으로 끌어들이자. 좋은 생각이야. 내부의 지지를 받으면 윤재민도 어쩔 수 없을 거야. 두 사람이 새로운 전략을 세웠습니다. 그날 밤 유진이 서준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서준아, 정말 고마워. 너 아니었으면 포기했을지도 몰라. 별 말씀을. 나도 좋은 기회를 얻은 거야. 아니야. 그냥 비즈니스가 아니라 마음으로 도와주는 거잖아. 유진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우리 예전부터 잘 통했잖아. 그때도 창업 아이디어 함께 냈고. 서준이 과거를 떠올리며 웃었습니다. 그때는 어려서 몰랐는데 지금 보니까 너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나도 마찬가지야. 유진이가 이렇게 강한 사람인지 몰랐어. 두 사람이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복수를 넘어선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준비를 해야겠어. 주주총회까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응. 기술적으로도 자본적으로도 법적으로도 완벽하게 준비하자. 윤재민이 막을 수 없는 삼각편대를 만드는 거야. 유진과 서준이 손을 맞잡으며 승리를 다짐했습니다. 이제 진짜 마지막 전투가 시작될 것이었습니다. 주주총회 하루 전날 밤 11시 유진이 서준과 함께 한성그룹 법무팀 사무실에 모여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 준비됐나요? 유진이 법무팀장에게 물었습니다. 네, 대성물산의 부실 계약 정보와 AI 기술 도입 계획서 모두 완성됐습니다. 그럼 지금 즉시 금융감독원에 제출하세요. 유진이 단호하게 지시했습니다. 밤늦은 시간에 제출해도 괜찮을까요? 오히려 좋아요. 내일 아침 일찍 조사가 시작될 테니까. 서준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늦은 시간에 웬일이세요? 윤재민 자금줄을 확인했다. 해외 비정상 채널이 맞더라. 한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그럼 지금 압박을 넣고 있다. 내일 아침이면 효과가 나타날 거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전화를 끊고 유진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정말 마지막이야. 응. 내일이면 모든 게 결정되겠네. 서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긴장돼? 아니야.
오히려 후련해. 드디어 끝이 보이니까. 유진이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8시. 대성물산 본사 로비가 기자들과 주주들로 북적였습니다. 금융감독원이 대성물산 조사에 착수했다는 속보가 방금 나왔습니다. 한 기자가 카메라를 향해 말했습니다. 윤재민이 급하게 핸드폰으로 통화하고 있었습니다. 뭐라고? 자금이 동결됐다고? 윤재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떻게 된 거야?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잖아. 전화 너머에서 변명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하다고? 지금 그런 말이 나올 때야? 윤재민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때 최금자가 다가왔습니다. 재민이 오빠 무슨 일이에요? 우리 편 주주들이 지분을 팔기 시작했어. 윤재민이 절망적인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뭐라고요? 금융감독원 조사 소식에 겁을 먹은 거야. 바로 그 순간 유진과 서준이 당당하게 본사 로비로 들어왔습니다. 기자들이 일제히 카메라를 들이댔습니다. 한유진 팀장님, 오늘 주주총회 결과에 자신 있으신가요? 한 기자가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모든 주주님들께 새로운 미래를 보여드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유진이 자신감 있게 대답했습니다. 옆에 계신 분은 누구신가요? 웨이브 테크 서준 대표입니다. 저희의 기술 파트너죠. 서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앞으로 대성물산을 완전히 다른 회사로 만들 계획입니다. 윤재민이 멀리서 이 모습을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야. 윤재민이 중얼거렸습니다. 오전 10시 주주총회장. 대성물산 역사상 가장 많은 주주들이 참석했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지금부터 대성물산 임시 주주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윤재민이 먼저 발언대에 올라갔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이 회사를 20년 넘게 지켜온 윤재민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유진이라는 사람은 단순한 복수심에 불타는 여자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이 우리 회사를 맡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몇몇 주주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만이 이 회사를 안전하게 이끌 수 있습니다. 윤재민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수가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이번엔 유진이 발언대에 올라갔습니다. 주주 여러분, 저는 한유진입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차분하고 단단했습니다. 먼저 대성물산의 현재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그래프가 나타났습니다. 최금자 이사장 일가의 부실 경영으로 회사 자산이 30% 감소했습니다. 주주들이 웅성거렸습니다. 해외 페이퍼 컴퍼니를 통한 자금 유용도 확인됐습니다. 최금자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가 없다고요? 유진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모든 증거는 이미 금융감독원에 제출했습니다. 최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리고 윤재민 상무의 임시 방편적인 방어 전략으로는 이 회사를 살릴 수 없습니다. 유진이 윤재민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반면 저희는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서준이 발언대 옆으로 다가왔습니다. 웨이브 테크의 AI 기반 공급망 최적화 솔루션을 소개합니다. 대형 스크린의 시연 영상이 나왔습니다. 이 기술을 도입하면 물류 비용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습니다. 주주들이 놀란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1년 내에 회사 수익성을 2배로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정말인가요? 한 주주가 질문했습니다. 이미 해외에서 검증된 기술입니다. 대성물산이 첫 번째 국내 적용 사례가 될 것입니다. 서준이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최금자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우리 회사를 실험 대상으로 쓰겠다는 거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한 주주가 최금자를 제지했습니다. 계속 들어보고 싶어요. 유진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주주 여러분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진의 목소리가 더욱 힘있게 울렸습니다. 저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이 회사의 미래를 위해 여기 섰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기술 혁신을 통해 모든 임직원과 함께 성장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확보한 지분율을 공개하겠습니다. 스크린에 숫자가 나타났습니다. 51.3%. 저희가 대성물산의 최대 주주가 되었습니다. 주주총회장이 환호성으로 가득 찼습니다. 윤재민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일어났습니다. 이건 말도 안 돼. 어떻게 이런 일이. 이미 끝났습니다. 더 이상 항의하지 마세요. 유진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정 안 해. 절대 인정 안 한다고. 윤재민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윤재민 상무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보안 요원들이 윤재민을 끌어내려고 했습니다. 손대지 마. 내가 알아서 나간다. 윤재민이 비틀거리며 총회장을 나갔습니다. 최금자도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됩니다. 유진이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대성물산은 오늘부터 한성디지털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총회장이 뜨거운 박수로 가득 찼습니다. 유진이 서준과 눈을 마주치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드디어 긴 전쟁이 끝났습니다. 주주총회가 끝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한성디지털로 새롭게 태어난 회사는 눈에 띄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김 과장이 유진의 회장실로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어떤가요? 유진이 서류를 받으며 물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40% 증가했습니다. AI 시스템 도입 효과가 생각보다 훨씬 크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유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너무 무리하시는 것 같아요. 매일 밤 12시까지 계시잖아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회사가 안정될 때까지는 더 열심히 해야죠. 유진이 피곤한 기색을 숨기며 답했습니다. 바로 그때 서준이 회장실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와요. 서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여. 그래요? 별로 안 피곤한데. 유진이 억지로 웃었습니다. 거짓말. 언제 마지막으로 제대로 쉬었어? 서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회사가 이제 막 궤도에 올랐는데 쉴 수는 없죠. 건강을 잃으면 아무 의미 없어. 검진 좀 받아봐. 나중에요. 지금은 정말 바빠서. 유진이 고집을 부렸습니다. 서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최소한 오늘은 일찍 들어가. 약속해. 알겠어요. 유진이 마지못해 답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임원 회의실. 유진이 주요 임원들과 함께 신규 사업 계획을 논의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분기에는 해외 진출도 고려해 볼 만합니다. 한 임원이 제안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네요. 서준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유진이 서준을 바라봤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충분히 준비됐어요. 다만 서준이 말하는 도중 유진이 갑자기 이마를 짚었습니다. 회장님 괜찮으세요? 김 과장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어지러워. 유진이 중얼거렸습니다. 그 순간 유진이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회장님, 빨리 응급실로. 서준이 급하게 유진을 안았습니다. 30분 후 병원 응급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환자 보호자분이시죠? 네, 그런데 상태가 어떤가요? 서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 심근염입니다. 최소 3개월은 완전히 쉬셔야 해요. 3개월이요? 네. 더 무리하시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의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오후 유진의 입원 소식이 회사에 퍼졌습니다. 임직원들이 모두 충격에 빠졌습니다. 회장님이 쓰러지시다니. 앞으로 회사는 어떻게 되는 거야? 직원들이 불안해했습니다. 바로 그때 다른 곳에서는 다른 계획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최금자가 강우혁과 함께 비밀 회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혁아, 기회가 왔어. 최금자가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머니? 한유진이 쓰러졌잖아. 3개월은 일 못한다던데. 강우혁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그럼 지금이 기회라는 뜻인가요? 맞아. 이런 때가 언제 또 오겠어? 최금자가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아직 우리를 지지하는 이사들이 몇 명 있어. 그 사람들을 규합해서 임시 이사회를 열자. 한유진의 직무 정지를 요구하는 거군요. 그래. 건강상 이유로 장기 휴직이 필요하다고 하면 돼. 강우혁이 신이 나서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다시 상무로 복귀할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지. 너야말로 이 회사의 정통 후계자니까. 한편 병원에서는 서준이 유진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서준아, 회사는 어떻게 됐어? 유진이 깨어나자마자 회사 걱정을 했습니다. 걱정 마. 내가 모든 일정을 취소하고 임시로 대행하고 있어. 고마워. 그런데 최금자 쪽에서 뭔가 움직임은 없어? 유진이 예민하게 물었습니다. 아직은 조용해. 하지만 안심은 금물이지. 서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바로 그때 김 과장이 급하게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큰일 났어요. 뭔 일이에요? 최금자 전 이사장이 임시 이사회를 소집했어요. 회장님의 직무 정지를 논의한다고 해요.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벌써 움직였구나. 어떻게 할까요? 회장님이 참석하실 수는 없는 상황이고 김 과장이 당황했습니다. 내가 대신 가겠어.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준아, 위험해. 혼자서는 어려울 거야. 유진이 걱정했습니다. 걱정 마. 모든 준비는 다 되어 있어. 서준이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무슨 준비? 한성그룹 법무팀이 이미 대기하고 있어. 그리고 회장님의 모든 권한을 나한테 위임하는 서류도 준비했고 유진이 안도의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다 생각해뒀네. 당연하지. 내가 당신을 지켜야 하니까. 서준의 말에 유진이 감동했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한성 디지털 이사회실. 최금자가 의기양양하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한유진 회장의 건강 문제가 심각합니다. 장기적인 직무 정지가 필요해요. 최금자가 이사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럼 누가 대신 회사를 운영하죠? 한 이사가 물었습니다. 당연히 강우혁 상무가 적임자죠. 이 회사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니까. 강우혁이 자신만만하게 웃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사회실 문이 열리며 서준이 들어왔습니다. 잠깐만요. 서준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누구죠? 이사도 아닌 사람이 왜 여기 있어요? 최금자가 화를 냈습니다. 저는 한유진 회장의 대리인입니다. 서준이 서류를 꺼냈습니다. 회장님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서준이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최금자 씨와 강우혁 씨의 과거 비리에 대한 수사가 시작됐습니다. 최금자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뭐라고? 검찰에서 내일 소환 예정이라고 하네요. 강우혁이 벌벌 떨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을 논의하는 게 맞을까요?
서준이 이사들을 바라봤습니다. 이사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직무정지 안건을 철회하겠습니다. 한 이사가 말했습니다. 저도 반대합니다. 다른 이사들도 하나둘 돌아섰습니다. 최금자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강우혁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이제 끝입니다. 더 이상 회사에 피해 주지 마세요. 서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그날 저녁 서준이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됐어? 유진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모든 게 해결됐어. 이제 진짜 끝이야. 서준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유진이 안도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건강만 회복하면 돼. 회사는 내가 완벽하게 지킬 테니까. 고마워, 서준아. 정말 고마워. 유진이 서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드디어 모든 위기가 끝났습니다. 병원 특실에서 유진이 서준과 함께 실시간으로 이사회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준의 핸드폰으로 김 과장이 계속 상황을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최금자가 또 뭔가 꾸미고 있는 것 같아요. 김 과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움직임이죠? 유진이 침대에서 몸을 일으키며 물었습니다. 외부 브로커를 불러서 이사들한테 뭔가 전달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매수 공작이군. 서준이 차가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서준아, 지금 즉시 한성그룹 법무팀한테 연락해. 유진이 급하게 지시했습니다. 무슨 말을 할까? 현장을 포착하라고 해. 증거를 확보해야 해. 유진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서준이 즉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법무팀장님, 지금 즉시 대성물산 이사회실 앞으로 가세요. 매수 현장을 포착해야 해요. 15분 후 김 과장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잡혔어요. 브로커가 이사들한테 돈봉투 전달하는 거 법무팀이 다 찍었어요. 유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게임 끝이네. 바로 그때 유진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 한 회장의 전화였습니다. 아버지, 유진아, 지금 검찰에 윤재민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한 회장의 목소리가 냉정했습니다. 어떤 자료요? 윤재민과 최금자가 얽혀있던 해외 불법 투자건. 결정적인 증거들이야.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제 저들이 설 자리는 없을 거다. 전화를 끊자마자 서준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검찰에서 수사 착수했다는 소식이 이사회에 전해졌어요. 김 과장이 흥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사들 반응은 어때요? 서준이 물었습니다. 완전히 돌아섰어요. 최금자 편이었던 사람들도 모두 손을 뗐어요. 유진이 승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직무정지 안건은 압도적으로 부결됐어요. 김 과장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최금자는 어떻게 됐죠? 완전히 멘붕 상태예요. 소리 지르고 난리치다가 경비원들한테 강제 퇴장당했어요.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우혁은요? 그 사람도 완전히 기가 죽었어요. 윤재민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려고 하더라고요. 서준이 흥미롭게 들었습니다. 둘이 싸우기 시작했나? 네, 서로 책임 전가하느라 난리예요. 몇 시간 후 김 과장이 더 흥미로운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강우혁이 윤재민한테 보낸 협박 메시지를 확보했어요. 어떤 내용이죠? 유진이 궁금해했습니다. 자기 혼자 책임질 수는 없다면서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위협하는 내용이에요. 완전히 개싸움이 시작됐네. 서준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 메시지 언론에 흘려보세요. 저들이 얼마나 한심한지 다 알게 해야죠. 유진이 지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모든 신문에 강우혁과 윤재민의 내분 기사가 실렸습니다.
오후에 최금자와 강우혁이 병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초라한 모습으로 유진의 병실 앞에 서 있었습니다. 들어와요. 유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최금자가 눈물을 흘리며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제발 용서해줘. 최금자가 유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 정말 잘못했다고. 강우혁도 머리를 숙였습니다. 지금 와서 용서를 구해요? 유진이 냉정하게 바라봤습니다. 우리 모든 지분을 한성그룹에 넘길게. 그러니까 제발. 최금자가 절망적으로 매달렸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검찰 수사도 시작됐고요.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예정을 생각해서. 강우혁이 간청했습니다. 예정이요? 저를 5년 동안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지 않나요? 유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이제 모든 게 끝났어요. 더 이상 제게 오지 마세요. 최금자가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후회해도 소용없어요. 이미 모든 결과는 나왔거든요. 서준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지분 양도 계약서는 내일까지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유진이 최종 통보했습니다. 최금자와 강우혁이 비틀거리며 병실을 나갔습니다. 윤재민은 어떻게 됐을까? 유진이 궁금해했습니다. 해외로 도망가려다가 붙잡혔어요. 서준이 말했습니다. 정말요? 한성그룹이 구축한 국제금융추적 네트워크가 작동했어요. 윤재민 자금이 모두 동결됐거든요. 유진이 감탄했습니다. 아버지가 정말 대단하세요. 지금 국내로 송환 중이에요. 곧 수사받을 거예요. 서준이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유진이 서준에게 진심을 털어놓았습니다. 서준아, 정말 고마워. 뭐가 고마워? 내가 가장 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줬잖아. 유진이 감동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연한 거야. 우리가 파트너니까. 파트너를 넘어선 것 같은데? 유진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서준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해. 앞으로는 건강관리 제대로 할게. 일과 휴식의 균형 맞추면서. 유진이 약속했습니다. 좋아. 나도 회사 경영 완벽하게 도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 서준이 든든하게 말했습니다. 정말 다행이야. 당신 같은 사람을 만나서. 유진이 서준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마찬가지야. 서준이 유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날 오후 김 과장이 기쁜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회장님, 이번 달 실적이 또 올랐어요. 정말요? 서준 대표님 덕분에 회사가 더 안정됐어요. 유진이 서준을 고마운 눈빛으로 바라봤습니다. 역시 당신이야. 팀워크의 힘이지. 서준이 겸손하게 웃었습니다. 그런데 언제 퇴원하세요? 김 과장이 물었습니다. 다음 주면 될 것 같아요. 유진이 의사와 상담한 결과를 말했습니다. 직원들이 모두 환영 행사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요? 고마운 분들이네요. 유진이 따뜻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났네. 서준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끝이 아니라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유진이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 이제는 우리 둘이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있잖아. 서준이 유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성 디지털을 둘러싼 모든 갈등이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유진과 서준은 새로운 꿈을 향해 함께 걸어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유진이 마침내 퇴원하는 날이었습니다. 한성 디지털 임직원들이 로비에 모여 환영 행사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오신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유진이 서준과 함께
회사 로비로 들어오자 직원들이 일제히 박수를 쳤습니다. 회장님, 건강하신 모습으로 돌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 과장이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빨리 회복할 수 있었어요. 유진이 감동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출발을 해보죠. 유진이 직원들을 바라보며 밝게 웃었습니다. 다음 날 유진이 임원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오늘 중요한 발표가 있습니다. 유진이 회의실에 모인 임원들을 바라봤습니다. 한성 디지털 새 사업 건설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임원들이 놀라며 박수를 쳤습니다. 정말요? 어디에 짓게 되나요? 한 임원이 질문했습니다. 강남 테헤란로에 30층 규모로 건설할 예정입니다. 와, 정말 대단하네요. 그리고 앞으로 회사 운영 방식도 완전히 바꿀 거예요. 유진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어떤 식으로요? 재무 구조를 완전히 투명하게 만들고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를 도입할 겁니다. 서준이 옆에서 보충 설명했습니다. 과거의 부패한 관행들은 완전히 없애고 공정하고 깨끗한 기업 문화를 만들어갈 거예요. 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좋은 변화가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이 흘러 3년 후 한성 디지털은 업계 최고의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실적 보고서입니다. 김 과장이 두꺼운 파일을 유진에게 건넸습니다. 어떤가요? 업계 1위를 차지했습니다. AI 시스템 덕분에 경쟁사들을 완전히 앞질렀어요. 유진이 만족스럽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서준 대표님과의 협력이 정말 성공적이었네요. 맞아요. 웨이브 테크와의 시너지가 예상보다 훨씬 컸어요. 바로 그때 서준이 회장실로 들어왔습니다. 유진아, 기분 좋은 소식이 있어. 뭔데? 우리 기술이 해외에서도 인정받았어. 유럽 세계국에서 도입 제안이 왔어. 유진이 놀라며 일어났습니다. 정말 대단해. 다 너 덕분이야. 한성 디지털이 성공 사례를 만들어줬으니까. 서준이 고마운 눈빛으로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한편 다른 곳에서는 완전히 다른 모습들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최금자가 작은 원룸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성 디지털의 성공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한유진이 정말. 최금자가 한숨을 쉬며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너무 어리석었어. 강우혁도 비슷한 처지였습니다. 작은 고시원에서 구직 광고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유진이한테 잘했어야 했는데. 강우혁이 후회스럽게 말했습니다. 다시 한성 디지털로 돌아가면 유진이 기자 회견을 열고 있었습니다. 이번 성과는 복수가 아닌 정의 실현의 결과입니다. 유진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과거 부실 경영으로 피해받은 모든 분들께 좋은 소식을 드릴 수 있어서 기쁩니다. 기자들이 플래시를 터뜨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무엇인가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유진이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기자 회견이 끝난 후 유진과 서준이 함께 걸었습니다. 유진아, 너 정말 달라졌어. 서준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예전에는 복수에만 매달렸는데 지금은 미래를 보고 있잖아. 유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당신이 내게 새로운 꿈을 보여줬거든. 나도 마찬가지야. 너랑 함께 일하면서 더 큰 목표를 갖게 됐어. 다음 주말 유진과 서준이 새로 지은 보육원을 방문했습니다. 이 건물 설계는 누가 했나요? 보육원 원장이 물었습니다. 제가 직접 했어요. 아이들이 밝고 따뜻하게 자랄 수 있도록 설계했거든요. 유진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건물이에요. 아이들이 너무 좋아해요.
그럼 다행이에요. 유진이 수표를 건넸습니다. 이건 뭔가요? 앞으로 운영비로 써주세요. 매년 정기적으로 지원할 예정이에요. 원장이 놀라며 수표를 받았습니다. 이렇게 큰 금액을 정말 감사합니다. 보육원을 나오면서 서준이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거의 아픈 기억들이 이렇게 좋은 일로 변한 거네. 맞아. 이제는 정말 마음이 편해. 유진이 평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 아버지 한 회장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모든 일이 잘 정리됐어요. 고생 많았다. 정말 자랑스럽다. 한 회장이 딸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복수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더 큰 일을 해냈구나. 네, 저도 많이 배웠어요. 서준이라는 좋은 파트너도 만났고 한 회장이 의미심장하게 웃었습니다. 유진의 뺨이 살짝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도 눈치채셨구나. 당연하지.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 보면 아는 거야. 며칠 후 유진이 새로운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유진 재단을 설립합니다. 기자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활동을 하게 되나요? 여성 인재 멘토링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유진이 자신 있게 설명했습니다. 제가 겪었던 어려움을 다른 여성들은 겪지 않았으면 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을 주실 건가요? 창업 지원, 경영 컨설팅, 법률 상담 등 종합적인 지원을 할 거예요. 기자들이 열심히 메모했습니다. 한 달 후 유진과 서준이 유럽 여행을 떠났습니다. 이탈리아의 작은 해안 도시였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곳이야. 유진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복수에만 매달렸던 지난 날들이 꿈 같아. 이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잖아. 서준이 유진의 어깨를 감쌌습니다. 당신 덕분이야. 정말 고마워. 나도 고마워. 너랑 함께여서. 해가 지는 저녁 무렵 서준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진아. 갑자기 왜 그래? 유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서준이 반지 상자를 꺼냈습니다. 나와 결혼해 줄래? 유진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서준아, 너와 함께라면 어떤 미래든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나도 마찬가지야. 유진이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결혼해요. 서준이 유진의 손에 반지를 끼워줬습니다. 두 사람이 포옹하며 행복한 눈물을 흘렸습니다. 모든 고난이 지금 이 순간을 위한 거였나 봐. 유진이 서준의 품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일들만 기다리고 있을 거야. 서준이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6개월 후 두 사람은 화려한 결혼식 대신 조촐한 언약식을 올렸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이름으로 새로운 사회 공헌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유진이 하객들 앞에서 발표했습니다. 저희의 행복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어요. 서준이 덧붙였습니다. 하객들이 따뜻한 박수를 보냈습니다. 언약식이 끝난 후 유진이 혼자 조용히 생각에 잠겼습니다. 과거의 굴욕적인 결혼 생활이 떠올랐습니다. 그때의 나는 정말 불행했지.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의 나를 만들어준 거야. 유진이 자신의 손에 끼워진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행복해. 완전히 독립적이고 사랑받는 여자가 됐어. 서준이 다가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뭘 생각하고 있어?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었어. 어때? 정말 많이 달라졌어. 이제는 한유진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됐어. 서준이 유진을 따뜻하게 안았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살자. 응, 우리 함께. 두 사람이 미래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한유진은 더 이상 재벌 2세가 아닌 능력 있는 경영자이자 사랑받는 여성으로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한유진은 결국 모든 것을 이겨냈습니다. 굴욕적인 결혼 생활, 시댁의 모멸, 그리고 자신만의 복수까지. 하지만 그녀의 진짜 승리는 복수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과거의 상처를 딛고 일어나 진정한 자신만의 길을 찾았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새로운 꿈을 키워나갔죠. 그녀가 재벌 2세라는 타이틀을 넘어 능력 있는 경영자이자 사랑받는 여성이 된 것처럼 우리 모두에게도 어떤 어려움이든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걸 보여준 것 같습니다. 때로는 인생의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미래로 가는 문이 되기도 하니까요. 한유진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전해드렸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